신화공 신 HSK 大家好，我是专门讲新汉语水平考试的梁老师，很高兴在网上见到你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코 양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6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독해 1부분에서 어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5월달 문제, 기출문제를 변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를 그대로 살려서 어휘만 살짝 바꿔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실제 이렇게 시험에 문제 나온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옳은 풀이법인가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한번 정해볼게요. 자, 특히 독해 1부분은요. 그냥 느낌대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풀이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풀이의 원칙, 자,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반드시 독해 1부분을 풀 때는 문제 유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어떤 문제를 내느냐,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독해 1부분 1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는 늘 나오는 유형이 어떤 조금 단어나 어떤 문장을 달리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하, 얘가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알고 가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된다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독해 1부분은 난이도가 가장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공이 좀 필요한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사실 어휘력과 해석력,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 유형을 익힌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직역이에요. 자, 직역의 반대말은 저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볼 때 문장을 보면은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미지가 뚱 떠오르죠. 혹은 느낌이랄까 영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건요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장문 수준의 어떤 어법적인 정밀함을 요구하거든요. 그 출발은 뭐냐면 직역입니다. 번역은 뭐냐면요 우리말스럽게 들었을 때 외국어 문장이지만 우리말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들릴 때 그건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직역은 있는 그대로 딱딱하게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직역을 해야 그 외국어의 어떤 문장 특징이랄까 그쵸? 언어로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부터 볼까요? 防止 막다의 용법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상중하. 왜 한지 왜 난이도가 하냐면요 얘는요 정해져 있어요. 防止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充足的睡眠可以有效地防止人们在开车时不发困. 이런 거네요. 자, 직역을 일단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직역을 통해서 이상한 점을 찾아볼게요. 자, 充足的睡眠 문제 없어요. 충분한 수면, 이게 주어겠죠. 수면은 可以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느냐? 有效的防止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자, 뒤에는 막아야 되는 대상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사람들이 在开车时 운전을 할 때 不发困 发困은 졸리다는 뜻이니까 졸리지 않도록 방지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防止. 자, 제가 말씀드린 防止의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防止를 보자마자 의심을 한다.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는 防止는 의미가 막다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자, 좋은 내용이 나올까요? 나쁜 내용이 나올까요? 막아야 되는 대상은 나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무조건 안 좋은 상황이 와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봤다. 防止发生事故가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해를 막다. 그 홍수 있죠. 그러면 防止水灾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파쿠는 그 자체의 뜻은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졸리다라는 뜻이죠. 졸리는 건 안 좋은 거죠. 운전할 때는.
근데 이걸 다시 부정시켜버렸습니다. 졸리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졸리지 않음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졸리게 돼버리는 거죠. 맞죠? 좀 헷갈리십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방르 뒤에는 나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푸아군 앞에 뿌가 붙음으로 해서 이건 더 이상 나쁜 내용이 아니게 됩니다. 졸리지 않는 건 좋은 거잖아요. 운전할 때. 그래서 따라서 뭐를 뿌를 삭제해야 이 문장에는 오류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문제 유형을 익혔고 제가 따르는 대로 직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미상의 어떤 논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방즈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상 특수 때문에 뒤에는 뭐가? 나쁜 내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로 나올 때는 뭐가? 뿌가 추가된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방즈하고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뭐? 삐미엔. 자, 이 삐미엔은 역시 피하다. 역시 대상은 나쁜 것을 피하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 이 둘 단어가 나오면 뒤에 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뿌가 있다면 이 문장이 곧 오류 문장이고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였습니다. 이건 1년에 한 3번 나옵니다. 원래 지금 이제 6월달이니까요. 지금 2번 나왔거든요. 삐면 한번 나왔고 방즈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심심하면 문제 낼 거 없으면 한두 개 툭툭 던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겁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스의 불필요. 그러니까 스가 필요 없는데 들어가서 오답인 겁니다. 난이도는요, 상. 왜냐면 스에 대한 우리가 조금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출제위원들은 독해 일부분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 어법적인 포인트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어를 어렵게 써요. 그래서 해석조차 안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뻔한 얘기입니다. 단어 암기하고 그리고 정확한 해석 연습하는 거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6급은 이것이 6급을 따낸 진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헤이 무얼. 검은 무얼은 이제 모기버섯이라고 해요. 사람의 귀 모양 닮았다고 버섯, 모기버섯. 모기버섯은香脆, 향기롭다. 그리고 쇠는 이제 바삭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모여서 바삭하다. 爽滑, 상큼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일단 해석이 두려워집니다. 맞죠? 왜냐면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정한 규칙을 읽어내야 됩니다. 보세요. 시엔넌, 시엔 신선하고 부드럽다. 그 다음 거코 맛이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香脆, 双滑랑 鲜艳, 거코랑 네 글자로서 계속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수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어는 여기서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에다가 수로가 어떻게 원 하나, 그 다음에 수로 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로 맞죠? 그럼 얘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주어가 되는 상황에서 얘도 수로가 돼야 되겠죠. 뭐뭐이다, 뭐뭐하다 됩니다. 뒤에 보시면 食药, 식약, 다시 말해서 음식으로 먹는 것과 약으로 쓰는 것. 자, 이거 찌엔이용이랍니다. 아니면 찌엔은 겸직하다 할 때, 겸업하다 할 때 겸자입니다. 이용은 이용하다라는 동사지요. 그러면은 함께 쓴다가 되겠네요. 뭘? 식용으로, 약용으로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용 자체가 뭐예요? 동사죠. 그럼 동사는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주어가 어떠하다 라는 수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반면에 시는 뭐냐면은 뭐뭐뭐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뒤에는 항상 명사로 끝나야 돼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다 라고 하면 이다에 해당되는 애가 시죠. 그러면 그는 이다, 타, 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어 最有名的 배우 이엔유엔. 뭘로 끝났나요? 이엔유엔 배우로 명사를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동사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 자체로도 뭐가 될 수 있다? 이 주어의 수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힌트는 뭐냐면은 여기 수로 1, 수로 2 다 네 글자씩 맞춰서 수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가면 헤이무얼은 모기버섯은
바삭하고 상큼하며 연하고 맛이 있고 그리고 약용과 식용으로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가 불필요한데도 들어가서 오류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시가 불필요하다. 시 오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시 뒤에 동사나 형용사 아까 이용처럼 찐이용, 겸용하다, 이용 동사가 온 것처럼 시 앞에 이게 오면요 이 문장은 비문이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자, 표시를 다시 할게요. 시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동사, 형용사가 수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 앞에 와서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용법도 있습니다. 그럼 벌개의 문제니까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한 문제의 유형을 이해하고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라는 것만 안내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A는 시이다. 관용어 어떠어떠한 명사이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시가 수로가 되는 시자문의 문형이에요. 특징입니다. 자, 예문을 제가 또 좋은 걸 뽑아왔습니다. 보세요. 다오jiao 도교는 시이다. 자, 제 그때 뭘로 끝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명사로 끝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명사로 끝났습니다. 종교이다. 그래서 도교는 어떠어떠한 종교이다 라고 되는 거죠. 옳은 문장입니다. 중간에 얘들은 다 종교를 수식하는 관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거예요. 맞죠? 맞아야지 가면 도교란 중국에서 두성 생겨나고 두랑 자라난 성장한 일종의 종교이다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3번 보시면은 어순 오류가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 항상 나와요. 여러분들 10문제 중에서 어순이 잘못돼서 오류 문장으로 나오는 게 항상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난이도는 하예요. 자, 모든 문제의 풀이는 직역 기억나십니까? 직역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주어, 수로, 목적어에 맞게. 자, 여기서 한번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두 번째, 없는 것은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쨌든 해석을 통해서 이 문장의 어색함이나 오류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그럼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두 개 조건 있는 그대로, 없는 거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감을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 그거는 좀 뭐랄까 충분한 어떤 내공이 쌓인 후에 가능한 것이고요. 체계적으로 올라와서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직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해석을 할 때 대충 이런 뜻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지 말고 따박따박 하나 우리말로 풀어내서 해석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갑니다. 통고 이거 很简单的考验 여기까지 끊깁니다. 자, 뭘 통해서? 하나의 간단한 가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련과 테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거의 할 수 있다. 시투 하면은 시 테스트 해내다 라는 뜻이 있는데 뭘? 이거朋友的 한 친구의 友情 우정이 真诚 진정인가? 是否 인가 아닌가? 是否는 是不是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是不是가 뭐냐면은 얘는 일종의 부사예요. 부사. 긍정과 부정을 합치는 부사예요. 부사의 기본 기능이 뭐냐면은 동사, 형용사 앞에 와서 얘들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是否가 뒤에 뭐가 있어요? 없어? 없죠? 없죠? 제가 지금은 부사라는 품사를 이용해서 어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직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 볼게요. 알아낼 수 있다. 하나의 친구의 우정이 진정이다. 그리고 이다 아니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是否의 위치가 잘못된 거죠. 어디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真诚 앞에 와야 되죠. 是不是真诚 진짜인가 아닌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어순 문제 是否 여러분들 만약에 직역의 소중함을 모른다면은 그냥 이렇게 뒤에 나와 있지만 真诚 뒤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자기가 알아서 옳게 해석해 버립니다. 진정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부사로서 동사 형사 앞에 와야 되는데 是否가 真诚 앞에 와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어순 문제 좋아요. 자 보면은요 是否 하면은요 얘는 동사 형사 앞에 와야 된다. 근데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뭐냐면 위포가 있습니다. 얘는 동사 형사 뒤에 올 수 있어. 우리말로는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부예요.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是否를 이 위치를 건드리지 않고 이 문장이 맞게 만들려면 어떻게 是否를 뭘로 바꾸면 돼요? 위포로 바꾸면은 어순 문제가 아니고 유사어 혼동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 말이 됩니다. 真诚 위포 아시겠죠? 자 좋아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 54번 유사어 혼동 문제인데요. 유사어란 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중국 대부분 이음절이 많아요. 근데 하나는 비슷하고 하나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주와 그리고 뭐가 있나 만주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유사하게 생긴 거. 그래서 만이가 생각나죠. 이 두 개는 사실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도 비슷하지만 사실 용법 자체가 달라요. 그쵸? 자 난이도는 상에 속합니다. 왜냐면요 유사어가 엄청 많거든요. 형태적 유사어가 그 하나하나 암기하는 솔직히 어렵고요. 솔직한 말로 자신의 어떤 내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 유형이 어때? 유사어 혼동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일단 자 보십니다. 장헌, 끄어, 즈, 원시 이来 원시는 중요한 단어죠. 세상에 나오다 작품 같은 것들이 세상에 나온 이래로 광웨이 폭넓게 이传 전해지고 웨이런 소지환 보통 여러분들 이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웨이 소는 웨이자래 이때는 이성이고요. 뭐하고 하냐면은 빼이하고 같은 겁니다. 피동. 그럼 해석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함을 받다. 웨이가 들어가서 피동문을 만들 때는 동사 앞에 수를 쓰는 겁니다. 이건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치에 게다가 빼위웨이 빼위웨이 뭐 말하고 칭송되다. 뭐? 친구 천고의 죄조 절작. 어떤 절대로 훌륭한 작품 그죠?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불려진다.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 유형이 뭐였어요? 유사어 혼동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요? 이传이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 DNA 있죠. 아빠 엄마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유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어는 누구냐 하면은 씨죠. 씨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가 있나요? 아니죠. 이 유전을 쓰면 안 되고요. 비슷한 단어인 뭘 쓰냐? 리우추안을 써야 돼요. 리우추안이 바로 흘러서 전해오다. 그러니까 이야기나 말이 혹은 어떤 작품이 옛날부터 쭉 전해져 오는 것을 리우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해지다, 전해오다. 따라서 추안 같습니다. 요 같고 의미도 사실은 비슷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광웨이 리우추안으로 바꿔야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형태적 유사어 문제 아시겠죠? 이걸 혼동시키는 문제입니다. 네. 자, 25번. 이게 좀 비교적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문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사의 누락. 개사는 우리 한국말로 전치사가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 누구에게 라고 할 때는 게이, 누구를 향하여 쌍,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웨이, 뭐 이런 것들이 개사에 속합니다. 개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거예요. 난이도가 좀 비교적 높습니다. 상 혹은 중 정도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권한다. 토즈저, 투자자가 인가의 줄임말, 마땅히 해야 한다. 무엇을?
지치, 극히谨慎,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5구버인데 신중하다, 극히 신중한 태도. 그 다음에 미엔뚜에리, 마주하다,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현재의 시장을, 그쵸? 미엔뚜에하고 목적어 시장을 보라 라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否则 그렇지 않으면 앞에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난미에 면키 어렵다, 亏本 손해보다, 손해보기가 쉽다, 손해보는 걸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가지 해석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직역인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 자,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없는 것은 해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직역이라는 겁니다. 번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직역, 있는 그대로 해석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투자자는 마땅히, 여러분 잉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조동사. 마땅히 뭐 와야 된다? 동사가 와야 되죠. 应该뭐 学习, 应该回家,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极其谨慎的态度라고 해놓고 극히 신중한 태도, 명사가 와버렸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미엔뚜에가 여기에 있어요. 동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마주해야 된다, 대해야 한다, 이것까진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얘는 정체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됩니다. 뭐가 빠졌냐면요, 중간에 이가 빠졌어요. 왜냐면요, 이는 뭐뭐로서, 뭐뭐로 방식 혹은 자격을 이끄는 개사이기 때문인데, 뒤에는 뭐가 와야 되잖아요. 바로 타이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동사하다, 방법, 방식의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낙관적으로 사람을 보라, 긍정적으로 사람을 보라 라고 할 때 이 乐观的态度看待问题看待现象,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가 빠져서 오류 문장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해석할 때는 없는 건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개사의 누락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가 자주 어울리는 명사들, 그래서 개사구가 되는 건데요. 처음에 이 什么什么态度 했었지만 어떠한 태도로 라는 뜻이고요. 이 什么什么速度 하면은 어떠한 속도로, 뭐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놀란 속도로 증가하다, 이 惊人的速度增加. 자, 그 다음에 이 什么什么方式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영한다, 주식해볼까요? 이 传统的方式经营,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51번이랑 그리고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일단은 직역을 하라. 있는 그대로 해석하되 없는 것은 해석하지 마라. 그 전에 어떤 시험 문제 유형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 유형의 시각에서 접근하라. 그리고 직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6분도 또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再见。